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이번 주도 금방 오면 다음 주 월요일 쉰다면서요. 그 대체 공휴일. 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어제 딱 그 연휴 끝나고서 어제 제가 원래 녹음을 좀 할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계속 지연돼가지고 하나도 못하게 되고 있는데 건설업 정도 했었어야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막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막 그래서 회의도 많이 생기고 알고 봤더니 이제 올해 장사 이제 추출해야 되니까 사업 계획도 만들어야 여러 가지 뭐 기초 자료도 저희가 만들 게 있고 또 이제 분기 관련된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아이디어 요청한 것들이 있어서 근데 왜 이 말 그냐면 하는 데마다 내가 이제 리오프닝 얘기했더니 리오프닝 뭐 다 올라왔지 않냐 막 이러는데 또 어떤 거에서는 내가 이 자료 상당히 잘 보시죠. 이거 주가가 오르고 내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오프닝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거죠. 네. 맞아요. 범위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한항공, 뭐 현대백화점, 우리도 맨날 얘기하는 게 현대백화점, 뭐 한섬, 뭐 이런 것들은 다 많이들 산 것 같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채워넣고서 이제 이러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막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내가 막 어떤 데서는 막 항공주도 저 밑단에 있는 것들 좀 보는 것 같고 막 노래방 관련주들 막 보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나이스 정보통신은 그 탑픽으로 얘기한 거죠. 리오프닝에 관련된 중소형주 중소형주에서는 그리고 뭐 여기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다들 그거예요. 뭐 나는 뭐 윤세단의 의견 잘 알고 이제 듣고 싶은 답은 이거였던 것 같아. 리오프닝 나도 잘 많이 늘려놔서 좋아요. 근데 이제 전자 움직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왜냐하면 외국인들 사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어제부터 코퍼레이트 하고 있잖아요. IT 종목들. 어제 또 남배정 의원이 굳이 답으로 인삼말 하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막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막 인삼말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나도 좀 듣게 됐는데 들으면 그 온도를 느낄 수 있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직접 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제 이제 또 문제는 전자 3분기 17조 얘기가 나와버렸거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17조가 나오냐 안 나오냐도 또 관심 가고 내년 상반기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6개월 선행하니까 지금부터 사야 된다. 이 논리도 되게 빈약한 게 뭐냐면 하여튼 그러니까 대형주는 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 중소형주 하세요. 그러면 뭐 컨셉적으로 접근하시기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 들더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아침에 오기 전에 또 리오프닝 얘기했더니 대한항공도 무슨 뭐 오르고 막 그러다가 리오프닝만 그거만 있냐 뭐 다른 것들 좀 있으니까 정우신 연구원 자료 좀 보시라고 했으니까 한번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이번 달 월보 주제는 리오프닝에 관련된 기업들 이제 우리 하우스에서 되게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각 섹터별로도 이제 중소형주 입장에서도 중소형주답게 약간은 잡주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컨셉들은 아닌 게 많이 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라고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제 월보 구성을 보시면 제가 스터디할 만한 내용들을 좀 매달 좀 적어놓긴 하는데 사자고 적는다기보다는 공부 한번 해보고 고민 한번 해보자.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뒤에 기업을 따로 떼가지고 기업 분석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월보 25페이지부터 뭘 적어놨냐면요. 하여튼 우리 종목 중에서 리노공업은 정말 리노공업은 정말 좋은 거는 역시 잘 가는구나. 이런 것들 쭉 데이터를 보시고 25페이지 갑시다. 25페이지. 앞에 있는 내용들 뭐 딱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리오프닝 관련돼서 일단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중소형주답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진짜로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저 역시도 컨셉과 아이템과 약간 이런 그 흔들림에 약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27페이지에 벤 사업자들은 이거는 잡주 아니에요. 맨날 말하던 거죠. 좋은 회사들이에요. 벤이라는 거는 계속 저번 달 월보 때도 맨 앞에 놔뒀던 건데 신용카드를 저희가 쓰게 되면 뭐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체크카드도 마찬가지고 현금이 아니라 어떤 카드라는 수단을 통해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쓰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승인, 매입, 처리 업무를 해주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결론만 내리시면 돼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외식하거나 직접 어떤 그 온라인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심플하죠. 결론 말씀드리면 왜 리오프닝에 관련된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벤사는 1위가 나이스 정보통신, 2위가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3, 4, 5위가 이제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이니텍이라는 회사는 스마트로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가 이제 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 업체가 묶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항상 말씀드렸던 거니까 가장 좋아 보이지만 이따가 나정통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네. 그리고 두 번째 카지노 부를 말씀드릴게요. 카지노 그럼 바로 다들 떠올리시는 게 파라다이스, 뭐 GKL 그런 애들 떠올리실 거예요. 뭐 그거는 제가 담당 섹터도 아니고요. 제가 잘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다들 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관점에서는 코텍이라는 회사랑 토비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플해요. 뭐 하는 회사냐면 슬롯머신 있죠. 혹은 그 테이블 게임이 아니라 머신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룰렛 같은 경우도 요즘에 머신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모니터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카지노에 사람들이 많이 가야지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이제 셧다운한 적도 있고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리오프닝 되면 이제 카지노 많이 가겠죠. 그럼 당연히 교체 수요가 있을 거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컨셉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우려하시는 부분이 중국 쪽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마카오에 대해서 그 도박 이런 걸로 또 규제하려고 하니까 네. 어떤 분은 좋게 말해 반사이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빠지면 엄청난 거더라고 이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제가 논리적인 건 모르겠고 마카오로 많이 가질 거예요 중국 분들은. 마카오 많이 갔었는데 나도. 네. 근데 마카오는 이게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게임의 특성이 약간 테이블 게임 위주를 좀 더 많이 하세요. 머신보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텍과 이 토비스 이 회사들도 모니터잖아요. 이게 전자적으로 하는 약간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테이블보다는 이런 슬롯 머신이라든가 뭐 룰렛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자 머신에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전체 매출의 80에서 90% 정도는 LA 쪽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마카오가 아니라. 네. 그래서 북미 지역이나 다른 해외 지역으로 대부분 나가고 마카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타격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주 심플해요. 보통 모니터의 교체 주기가 한 3.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뭐 많이 가동을 안 했을 테니까 왜 3.5년밖에 안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인데 수명이 그밖에 안 되냐. 카지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65일 24시간 켜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수명이 조금 3.5년보다 더 길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교체 주기가 좀 많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코로나 터지고 안 좋아졌다가 나중에 리오프닝 되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 많이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컨셉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아직은 과거 수준의 실적으로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아이디어는 코텍, 토비스 이런 것들 뭐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을 잘 안 보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고민해보자 정도입니다. 뭐 사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재밌는 걸 넣어놨어요. 놀이동산. 그래. 아무도 생각 안 했을걸요. 나도.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희 항상 에버랜드, 롯데월드 생각하시지만 그거를 들고 있는 회사들은 크죠. 제가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겠어요. 네.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답게 두 개의 종목을 넣었는데요. 한일홀딩스라는 회사 그리고 이월드라는 회사 뭐 이 회사 두 개 다 놀이동산과 관련된 테마파크와 관련돼 있습니다. 한일홀딩스 시멘트 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한일시멘트 계열이에요? 네. 한일시멘트가 되게 좋은 회사였는데. 네, 뭐 거의 뭐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시멘트 쪽에 관련된 실적이 더 크죠.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울랜드가 어디 거야? 그럼 다들 과천시 걸로 알고 계신 분들 나도 많아요. 그랬어. 네,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서울랜드 지분의 85.7%를 한일홀딩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 저는 체감을 많이 해요. 올해 연초부터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많이 서울랜드- 했었어요? 저는 엄청 넓지 않았어요? 아, 진짜 네. 20년 전 가본 것 같은데. 네, 뭐 개인적인 활동이긴 하지만 테마파크는 뭐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남자들 원래 그 놀이시설 타는 거 싫어하지 않나요? 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한일홀딩스 같은 경우 서울랜드를 지분 85.7%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적을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서울랜드의 매출액이 517억 나왔었어요. 이게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19년 코로나 없었을 때잖아요. 코로나 있었던 2020년에는 매출액이 215억. 야, 반토막 났나? 500억대에서 520억대에서 이제 한 220억대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더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100억이었어요. 플러스 100억.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190억입니다. 네, 많이 깨졌죠. 그럼 뭐 올해도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뭘까? 그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확할 것 같아요. 테마파크.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안 가겠죠.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랬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일홀딩스라는 기업이 관련된 기업이고요. 또 하나 이월드 대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구에 있습니다. 상장회사요. 대구는 팔공산에 놀이동산 있었는데 그거. 네, 대구에 있고요. 그 주얼리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그 노출도 그 변동성은 테마파크가 더 커요. 네, 이 회사도 테마파크 관련된 실적만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매출액이 330억이에요. 근데 2020년 매출액이 130억. 반도 더 안 나왔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9년에는 36억 정도는 나왔어요. 근데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83억. 많이 떨어졌죠. 다시 회복이 된다 안 된다라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오프닝이 됐을 때 2020년보단 좋아지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약간 다른 분들 생각 안 하셨던 그런 놀이동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이 전시회는 내가 아는 네. 사람이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와, 진짜 끔찍하게. 안 냈겠죠. 오픈을 안 했겠죠. 와, 그러니까 진짜 집합금지인데 이게 생각보다 전국에 네. 이 막 뭐 가구 박람회부터 막 이런 회사들 그런 그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되게 많아서 의외로 호황 산업이었거든 이게 항상. 네, 맞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사람들 박람회도 많이 가고 그랬었어요. 시공테크 알지? 네. 아주 심플합니다. 저희 코엑스 같은 데나 뭐 백스코, 부산의 백스코 그런 데들 박람회 그런 거 많이 가잖아요. 뭐 유아 박람회, 자동차 박람회, 여행 박람회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코로나 이후에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걸요. 일단은 집합금지잖아요. 못 가요. 전시회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전시회 관련돼서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전시회를 주최하는 이런 시공테크나 이산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이 아마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뭐 코로나 이후로 다시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다 이런 컨셉에 비슷하게 2019년 대비 2020년 실적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다시 회복됐을 때 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같은 기업들도 좀 보셔야 되고 리조트는 오히려 괜찮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 좋았지 않아요? 리조트 네, 국내 예약할 리조트 좋았는데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가 사람들이 국내 여행에 대해서 더 많이 가요, 과거보다. 해외도 가겠죠, 당연히. 근데 국내도 더 많이 가요.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이 약간 국내 쪽이 잘 되면서 투자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아진 곳으로 사이트들이 더 생겨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더 좋아지면 저희도 가겠죠. 그래서 뭐 애매하게 걸쳐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기업으로는 한 번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리조트 관련된 기업들도 다 여기저기 오픈을 해요, 새롭게. 그래서 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공휴일 끼는데 그냥 와이프랑 어디 좀 갈까 해가지고 네. 예약 사이트 가서 호텔 좀 본데 와뭐 예약하기 힘드실걸요. 요즘. 뭐 풀로 차 있어가지고 네. 부산에 갔다 올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부산 했더니 뭐
좋은 그러니까 비쌀수록 다 예약이 마감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네. 프리미엄 수요도 좀 많이 있어요. 확실히 요즘은 비쌀수록 더 예약하기가 힘들다. 네. 그리고 되게 유명한 호텔이 강릉에 어떤 호텔이 있는데 야 그거는 10월, 11월, 12월까지 해봤는데 다 마감이던데요. 강릉에 무슨 좀 비싼 호텔이던데. 회원제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정도 내가 여행 좋아하니까 알지. 근데 네. 이제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리조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모두가 항공은 근데 정말 첫 번째가 항공 보거든요. 네. 일단 뭐 다 우리 또 뭐 얘기하는 게 대한항공 뭐 하시는데 항공에 여기 보시면 내가 또 재미놓은 게 여기 보면 항공도 보면 제주항공, 뭐 티웨이항공 이런 데들도 의외로 괜찮나 보더라고요. 네. 관심. 좀 이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얼마 전에 뉴스로 나온 것도 이제 사이판 완판되고 다들 일단 신혼부부부터 가기 시작하겠죠. 거기 호텔에서 못 나가는 거라면서요. 근데 뭐 그래도 가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신혼부부라도 갈 것 어. 같습니다. 제주도가 더 비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비싸대요. 제주도도 그쵸? 엄청 비싸대요. 비쌀 뿐만 아니라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제주도 가서 놀랬던 게 제주도를 나도 여행 못 그냥 제주도라도 가자 하고서 갔는데 거기 무슨 미술관 있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네. 뭐 2시간 기다리라고 그러고 무슨 뭐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휴 그냥 그래서 항공도 좋고 그리고 광고는 약간 색동가질 수도 있는데 광고도 확실히 경기가 좀 돌아서야지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컨셉을 적어놔서 그냥 조금 뒤로 갈수록 경관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3페이지에는 영화. 이거는 아무래도 예전처럼 극장을 접근한다기보다는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쪽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과거보다 매체를 좀 더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또 그건 있어요. 또 영화관들이 의외로 좀 닫은 데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지가 사람들이 되게 참 힘들었을 나는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번 CJ CGV 네. 매자님 발행했을 때 네, 엄청 인기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관들도 저는 어느 시점 되면은 다시 엄청 영화관 가서 보는 거랑 네, 아무리 넷플릭스 영화 많이 나오니까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네. 다만 영화관이 좀 고가화되지 않을까. 저도 네, 그때 여기서 한번 랑종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롯데 그 명동에 보면은 좀 좌석이 넓게 되어 있는 극장도 있거든요. 뭐 네. 그런 데들도 수요가 느는 거 아니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 지금 맞아. 노래방, 노래방 있네. 네, 노래방을 넣어놨는데 노래방은 뭐냐면 심플해요. 노래방은 그 코로나에 최대 피해 줄 겁니다. 아마. 최고 피해죠. 네, 아주 최고. 마이클 데아데가 네, 그렇죠. 네. 다 폐업하고 이제 다 네. 없어지고. 근데 TJ 미디어라는 뭐 스몰 캡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재무 구조가 되게 좋아요.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서 네, 또 이게 우리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장기를 보고 워낙 같이 주니까 네, 같이 주 컨셉이에요. 같이 네. 주니까 사놓고 있으면 네. 이거 나중에 언젠가 노래방 이번에 다 폐업해서 노래방 기계 다 한번 물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네. 한번 이게 다 네, 그러면 우리 수출도 할 수 있고 네. 대박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의 뭐 5년 6년 보고 한번 들어간다는 애들도 있어 이거 TJ 네. 미디어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재무 구조가 되게 좋은 게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그렇더라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노래방이 그 이제 포화 상태이긴 했었어요. 이제 성숙기 단계라서 그렇죠. 성장했던 요인은 전부 다 해외 수출이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갔던 건데 특히 동남아 같은데 한국 사람들 동남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 교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마 노래방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잘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냐면 국내에서 위드 코로나 관점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관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동남아 쪽. 한국 그러셔야 될것 노래도 인기 좋고 하니까 노래방 문화도 확산되고 네. 하면 네. 언젠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네, 논리인데. 뭐 재무 구조가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은 좀 작긴 한데 뭐 시가총 얼마나 돼요? 700억 정도. 근데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더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게 한 500억 정도 했던 걸로 알아. 그 정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단순 논리야. 500억 정도 시총에 이거
주주 대놓으면 2,000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논리 있잖아. 그러면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목은 좀 되게 좋았어요. 아니, 단순 논리 네. 뭐 그런 것들로 DJ 네. 미디어. 그래서 노래방 태진 미디어지 옛날. 네. 그래서 뭐 아주 심플해요. 이거 그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진 회사들 찾는 거라서 노래방 당연히 있을 거고요. 주류가 생뚱맞은 아이디어잖아요. 저 술집이 맨날 닫으니 이게 팔리나요? 딱 그거 같아요. 집에서 술은 많이 먹는데 밖에서 술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덜 팔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웃기냐면 네. 그 북창동에 네. 갑자기 하여튼 뭐 모임이 생겼어요. 네. 북창동 썰렁하잖아요. 네. 거기에 호프 이게 밖에서 먹게 큰 데가 하나 생긴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주도 뭐 다양하게 있고 하는데 이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오냐 했더니 그게 오픈돼서 이렇게 술을 밖에서 먹고 싶고 해 사람들이. 아. 그래가지고 굳이 그걸 어디서 먹다가 그 북창동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먹었다니까요. 사람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외 맥주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집들이 잘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리오프닝 되면 아마 늦게까지 술을 드시겠죠. 주류 그럼요. 관련된 기업들도 리오프닝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겠다. 이거 되게 아이디어예요. 딱 생각만 하시면 뭐 동의를 안 하시면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오히려 나는 리오프닝을 이제는 좀 크지 않은 기업을 잘 골라서 주주가 대놓으면 네. 장기 투자라는 게 뭐냐면 안 좋을 때 사놓 업황이 안 좋을 때 사놨다가 네. 그 업황이 원래 사라지지 않는 수요가 있는 업종일 때 네. 그게 업황이 살아났을 때 시가적 커지고 그때 파는 게 장기 투자거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쪽에서 기회가 있다 보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급식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바로 와닿으실걸요? 특히 뭐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단체 급식은 좀 피해가 있었겠죠. 근데 다시 리오프닝 되고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고 그러면 단체 급식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하나같이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을 고지 곧대로 듣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이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겠네. 반대로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리오프닝이 됐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용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 성장주, 이제 고밸류 어려운 신기술 적용해가지고 내러티브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장에 이제 증권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막 그 증권 TV도 보면 막 이게 미래에 뭐가 열리기가 좋아진다. 근데 그거는 성장주고. 네. 리오프닝 관련돼서 스토리 얘기하면 이거는 숫자가 안 나온다 보통 이러세요. 리오프닝 얘기를 하면. 네. 아직은 안 나오죠.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계속 술도 안 먹고 여행도 안 가고 그러면 노래방도 안 가고 이럴까?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제 말은 네.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왜냐면 아침에 한 3통인가 전화를 받았는데 리오프닝 오늘 약간 리오프닝 분위기가 뭐냐면 너무 달려왔다 대한항공 보니까 뭐 이런 분위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포트에서 줄일 필요 없고 네. 지금 그 외에도 찾아보면 개인들도 할 거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뭐 이런 종목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 얘기를 커버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들은 이런 데 뒤져보면 되게 많은데 의외로 다들 막 첨단 기술 막 무슨 가치 막 이러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식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미래를 보고 미리 좀 보는 근데 거죠. 거기 하나만 딱 리서치 베이스 하는 사람은 뭐라 해야 되냐면 뒤에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 얘기하겠지만 이건 그래도 하방의 안정적인 그렇죠. 것들. 하방. 네. 그러니까 태진 미디어도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재무 구조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년금으로 재무구조를 하나 봐야지. 수년금을 그래서 버텨주는 거죠. 어떻게 이게 한번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내보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나이스 정보통신은 요새 계속 말씀하시던 건데 한번 봅시다 이거.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싸요. PER 9배니까요. 그러니까 네, PER 10배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왜 PER이 10배가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기업이 진짜 별로다. 그럼 그냥 지켜만 보는 거고요. 괜찮은데 10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대부분 그 경험상 이런 기업들을 얘기했을 때 안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솔직하게. 근데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폭락했을 때 약간 힘들지만 안 오르면 그냥 기분만 나쁘지 그렇게 힘들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 딱 밸류에이션이 그래요. 재무구조도 엄청 좋아요. 물론 피지라는 사업이 껴있어서 약간 그 거쳐가는 돈들이 있긴 하지만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의 한 반 가까이는 순현금이고요. 그리고 그거 피지 사업까지 합치면 전체 86%가 순현금이에요. 재무구조 엄청 좋고요. 일단은 나이스 정보통신은 아주 심플해요. 벤사예요. 온라인에서도 성장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영업이익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아까 놀이동산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냥 대놓고 아틀란티스의 줄 길이와 줄 서는 시간과 나이스정보통신의 실적이 비례한다라고 얘기해도 아틀란티스가 뭐야? 롯데월드에 있는 롤러코스터. 그 차로 지나가다 보면 위에 쭉 롤러코스터. 네, 롤러코스터. 네. 저번에 그 어디 갔는데 네. 송리단길 갔었는데 네. 갔다 차로 오는데 롯데월드 봤더니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자이로 들어. 자이로 들어. 네. 저거 네. 왜 타나 싶던데. 네, 그렇죠. 왜 타나십시오. 춘천에 레고 월드 생기는 거 아세요? 네. 그건 가보고 싶더라고요. 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놀이동산 없는 건가요, 거기는? 춘천은 제가 놀이동 가본 적 없는데요. 그것도 오픈한다고. 가장 핫한 건 이제 부산 쪽이. 나이스정보통신은 참 계속 말씀해 오시다 보니 주가 잘 안 움직이던데. 네, 잘 안 움직이는데 아마 3분기 실적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줄길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체감하는 건데 길어져요. 많이 길어져요. 그래? 네, 뭐냐면 이제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 네. 정신 연구원은 부산 기장에 보면 네. 롯데 그 제2 엄청 롯데월드. 네. 거기 어마어마하던데요? 아직 오픈 안 했으니까. 그 아난티 네. 있어가지고 그때 거기 갔었는데 와 거기 어마어마하게 먼 데다 네. 피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놀이시설 들어갔더라고. 네. 좋은 거 많이 새로 했으니까 좋아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나정통 같은 경우는 아마 7, 8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보통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는 거는 날씨가 좀 좋아야 돈을 쓰거든요. 사실 지금 날씨 딱 보시면 날씨 되게 좋아요. 중국이 네, 이제 중국이 활약발전 안 하는 것 같아. 중국의 환경이 좀 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래서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8월 달은 폭염 때문에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7월 달, 8월 달 대비 9월 달에 나정통의 실적이 파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정통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아마 취합을 할 거예요. 제가 계속 미팅 해보고 파악한 걸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9월 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10월, 11월, 12월 달에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3,000명 넘었던 다음 날에 제가 한번 밖에 나가봤거든요. 근데 그럼 다들 안 나갈 것 같잖아요. 전혀 신경 안 쓰고 다들 그 대표적인 게 네. 날씨가 하늘이 너무 맑고 구름이 좋아서 네. 차를 몰고 가서 교회에 가서 밥이나 먹고 올까? 네. 집에 있다 와이프랑 나왔는데 네.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차가 막혀서요. 차가 막혀서 돌리자 우리는 절대 거기까지 뭐 꼭 갈 일도 없고 네. 와 어마어마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와 오프라인에 관련된 것들이라서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재난지원금 어떻게 쓰실 건지 보시면 지역화폐를 쓰든 신용카드를 쓰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이 회사의 실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정통은 안 올 수 있죠. 충분히 안 올 수도 있어요. 무거운 기업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멀티플이 싸니까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들 중에서 가장 섹시한 기업은 아닙니다.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가장 섹시한 게 뭐예요? 그러면? 뭐 되게 많겠죠. 그래? 네, 뭐 그걸 예를 들어 얘기해줘야지. 파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꺾였다가 올라가는 게 파격적으로 좋아질 건데 이 기업은 그때도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 네, 그렇죠. 안정적으로. 음.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되게 높은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는 모르겠지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 43페이지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서우전기라는 회사예요. 되게 좋아하네. 네. 컨셉은 국내의 리오프닝이 아니라 글로벌 리오프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항만 무인화 시스템을 하는 회사고요. 그렇게 된다면 항만에 무인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항만에 공사가 진행돼야 돼요. 주로 싱가포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려면 사람들이 이제 국가 간의 인력이 자유자재로 자가격리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시기가 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자가격리 없는 그런 순간에 조금 더 많은 공사가 진행될 거고 그러다 보면 신규 수주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리포트에 보시면 지난 8월 달에 대규모 수주가 나왔어요. 1년 넘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 수주 난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픈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좀 마음 편한 건 배당을 잘 줘요. 재무 구조가 당연히 엄청 좋고요. 순연금이 많고 배당을 잘 주니까 제가 제 주식 접근할 때 뭐 안 오르더라도 폭락하지 않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우리가 좋아하거든요. 기업 볼 때 가장 먼저 얼만큼 오를지보다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그거 먼저 고민하는데, 서우정기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상으로도 차트 잘 안 보지만 뭐 많이 뭐 52주차 저가 부근에 있고 배당 수익률이 한 4%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그냥 배당 받고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진짜 같습니다.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좀만 물동력이 회복되는 시그널 나오면 네. 되게 좋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회사는 어차피 수출 나왔고. 그 글로벌 물동량에 연동돼요. 지금 뭐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글로벌하게 뭐 영국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재고 별로 없잖아요. 물동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운임지수 지금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운임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이 서우정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전방 업체들, 항만운여공사라든가 아니면 선사, 그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무인화 시스템을 깔 만한 총알이 되게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크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오늘은 또 우리 정홍신 연구원 스타일이 아닌데 리오프닝 관련 중소형주 다양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근데 이거를 또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해봐야겠죠. 네. 주주가 되셔가지고 뒤져보시거나. 근데 저희들이 커버하는 종목은 실제로 나이스 전분동시 하나고 여기서. 네, 그 오늘 TP를 내고 하고 있는 건 하고, 서우정기 같은 경우는 예. 팔로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좀 힘들고, 저도 이게 기술력과 그냥 그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네, 조금 계속 난레이트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정도에서 나이스 전분동시 바이콜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여기